2023년 상설 기출문제 21번 스프레드시트 해봅니다. 21번 볼까요? 북부 남부의 제품 판매 현황, 이거에서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산출한 것이 하였다. 요 금액은 다시 말해서 요거 단가 곱하기 요거 수량으로 계산되었다. 남부 금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북부 금액이 이렇게 계산되어 있죠? 여기 있죠? 요 값은 바로 는 아시고 D$3 곱하기 D4 요 곱하기 요거 됐어요. 근데 D$4라는 것은 행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죠? 즉 요거를 절대 참조하고 열방향은 D로 바꾸고 E로 바뀌고 F로 바뀌어야죠. 그죠? 결국 입력해서 데이터를 자동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수식을 복사한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 요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옳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은 DO셀에 여기 DO셀을 요거를 복사합니다. DO셀 요것을 복사하여 이 영역에 붙여넣기 한다.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그 다음에 2번 D7 값을 D7셀 여기죠? 여기에 요 값을 입력한 후 채우기 핸들을 들어간다. 요것은 2번처럼 했을 경우는 요 값이 그대로 똑같이 돼요. 이 값이 계산되는 게 아니라 위에 값 그대로 결과값 똑같이 됩니다. 3번 D5셀을 복사해요. D5셀을 복사하여 값을 붙여놓고 값만 된다는 뜻이죠. 결국 값만 되니까 위에 그냥 이렇게 그냥 750만원, 1800만원 이런 식이 값만 된다는 뜻이에요. 640만원. 이렇게 값만 된다는 뜻이고 4번 여기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거를 입력한다? 그럼 똑같죠. 이 값이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해볼게요. 지금 여기죠? 지금 1번 해볼까요? 요 셀 값을 D5셀이죠? 그것을 오른쪽 버튼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찍고 이렇게 그냥 여기다 하고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합니다. 첫 번째 거 붙여넣기죠. 붙여넣기 하고 자동 채우기 핸들로 끌어냈습니다. 여기는 더블 클릭하면 되죠. 그죠? 값이 됐는데 이럴 때 우리가 수식을 볼 수 있는 단축키가 컨트롤 키 요 인계부호 있어요. 요 인계부호는 뭐냐면 키보드 1번 키보드 왼쪽에 있는 겁니다. 1번 키보드 왼쪽 키보드 이렇게 생긴 키보드예요.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바로 컨트롤 하게 되면 이렇게 수식이 나옵니다. 했죠? 이렇게 값이 요 값은 요 곱하기 요거 되니까 됐죠? 이게 D6이니까 똑같이 요 값 됐죠? 요 값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그러면 7번 같은 경우는 다시 컨트롤 키 인계보를 해서 7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해당 셀에 여기도 해당 셀에 는하고 D3 F4번 두 번이죠. 행방향이니까 곱하기 D4 요거죠. D4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엔터 영역 지정했으니까 위에 값 그냥 푹푹 값이 똑같이 되죠. 그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럼 5번 3번에 해보자. 3번은 D5셀을 복사합자. D5셀을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찍고 붙여넣기 하는데 값이에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요거죠. 값. 말 그대로 값만 복사되는 거예요. 값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값이니까 숫자만 자동치기 핸들 숫자만 750, 750, 750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4번도 의미가 안 맞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22번 봅시다. 22번 보시면 아래와 같은 목표값 찾기를 설정하실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24셀 값은 요거 평균 그 값이 40이 되려면 이게 40을 바뀔 때죠. 그죠? 그럴 때 우리 바꿀 셀 값이 B4 요거죠. 결국 평균이 40이 되려면 노트북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목표값 찾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죠. 그러면 실습창에 오셔서 22번 해당 셀을 클릭합니다. 24셀 데이터 가상분석 목표 찾기를 들어가셔서 이 값이 밑에 값 얼마 40이 되려 할 때 바꿀 셀 값 노트북 확인 어떻게 됐어요? 바로 노트북 값이 77이 돼야지만 평균이 4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구해고자 하는 것은 요거 된 거죠. 그죠? 요거. 다음 23번 보시면 엑셀에 사용하는 바로가기와 동일한 키로 매크로 바로가기를 설정한 후 해당 바로가기를 눌렀을 때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류 메시지가 표시된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엑셀에 바로가기 동작한다. 매크로 바로가기 동작한다. 아무런 동작도 수행하지 않는다.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어 컨트롤 A를 누르면 이게 전체 선택이 되는데 매크로 이름을 컨트롤 A로 지정했을 때는 정답 3번이에요. 매크로 바로가기가 우선 동작합니다.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똑같이 23번 시트로 오셔서 지금 아까 나온 게 있죠. 그죠? 아까 나온 거 그대로 합니다.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 개발 도구에서 요 단추를 만들어 봅시다. 양식 단추 Alt 키 누르셔서 이렇게 끌어 주셔야죠. 됐습니다. 뭐 이름은 그대로 하고 기록을 누를게요. 기록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까처럼 요거죠. 그죠? D4셀 요거죠? D5셀을 오른쪽 버튼 복사하여 여기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하여 오른쪽으로 드래그한다. 바깥에 찍고 기록 중지 누른다. 기록 중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한번 버튼을 누른다. 됐죠? 또 지워주시고 한번 확인 단추 누르고 확인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보세요. 이 안에 클릭합니다. 아무데나 클릭하고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선택이 됐죠. 그죠? 컨트롤 A 누르면 선택됐습니다. 그럼 이 단추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지정을 누르셔서 여기 편집을 여기 하지 말고 여기 눌러 보실까요? 매크로를 누르시면 여기 옵션이 나옵니다. 옵션에다 일단 A를 눌러 봅시다. 소문자 A예요. 대문자 A는 Shift가 들어가지 말고 Shift 들어가죠? 소문자 A 확인 실행
됐죠? 그 다음에 요걸 지워볼까요? 단추 컨트롤 A를 눌러볼까요? 여기 컨트롤 A. 어떻게 됐어요? 컨트롤 A 누르니까 단추가 실행되죠. 그죠? 단추 매크로 실행됩니다. 그러면 다시 매크로를 누르시고 옵션을 누르셔서 A를 지우겠어요. 확인, 실행해보고 다시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A 되죠. 그죠? 결국에는 매크로는 엑셀 바로가기에 우선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24번 보시면 셀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Alt키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셀로 이동한다는 엔터 키만 누르시면 되죠. 데이터가 삭제된다. 뭐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 같은 셀에 줄바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줄바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이거죠. 그럼 볼까요? 해당 24번 시트로 오셔서 커말 2급 Alt키 엔터 활용 능력 Alt키 엔터 합격 엔터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죠? 또한 혼동하지 말 것은 영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엑셀하고 이번에는 뭐예요? 무슨 키를 누른다? 뭐예요? 지금 누를 때 일정한 영역의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할 때는 컨트롤 키, 엔터 키죠. 그죠? 이렇게 여러 줄에 입력할 때는 Alt 키, 엔터라는 사실. 다음 문제 볼까요? 25번 봅니다. 학점 요거 B3에서부터 B10 이렇게를 이용하여 23에서 27 23에서 27 영역의 학점별 A는 1명, B는 4명, C는 1명 이렇게 의 표시하고자 한다. 이때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보니까 count if 함수죠. 이 count라는 것은 세다 뜻이에요. 세다. 그죠? 세다. if는 조건이죠. 그럼 문법은 범위 콤마 조건이 되는 것이죠. 범위는 어디가요? 바로 요게 범위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요게 범위.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릴 거니까 요거는 절대 참조가 돼야죠. 이렇게. 절대 참조. 그죠? 절대 참조가 돼야 되고, 또, 요 값. 요 값은 A의 위에서 아래로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면, 삼행이 절대 참조되니까, 절대 참조니까 무조건 A만 될 테죠. 그죠? A만. 위에서 아래니까 이렇게 되면 된다. 물론, 요거, 이렇게 안 되고, 달러 D3은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한 번이죠. 그러면 뭐 볼까요? 25번 지금 이 상태죠. 그죠? 이 상태 학생수 삭제하고 요 옆에다 구해볼까요? 는 count if C COU count if 탭키 범위 지정합니다. 범위는 움직이지 말라. F4번 그 다음에 콤마 조건은 요거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요까지 있으니까 표가 그죠? 이렇게 다시 지워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요 값을 요번에는 요거를 F4번 한 번 누르고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이번엔 범위 지정 컨트롤 엔터 쳐볼까요? 이렇게 된다 뜻이죠. 왜냐? 지금 행방향이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죠? 위에서 아래쪽으로 행방향으로. 그런데 요것은 뭘까요? 이쪽 방향. 그죠? 열방향이죠. 요거. 삼행이
절대 참도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은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은 값은 1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값을 이번에는 F4번 이렇게 되죠. 컨트롤 키 엔터 됩니다. 이게 바로 엑셀에서 혼합 참조 방식이죠. 26번 다음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차트를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이네요. 계열 겹치기 값이 음수로 지정됐다. 이렇게 띄워져 있죠. 이렇게. 이럴 경우는 그것이 계열 겹치가 음수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국어 계열에 대해서만 데이터 레이블, 요거요. 이게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범례는 아래쪽에, 이게 범례죠? 범례가 아래쪽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4번이 틀린 이유가 행렬 전환을 수행하면 세로축. 이게 세로축이죠. 세로축. 가로축. 이게 가로축. 가로축이 서로 변경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행렬 전환을 누르시면 요거 범례와 요 가로축이 서로 왔다 갔다 바뀝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26 시트에 오셔서 영역을 지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홈 탭에서 삽입에 여기서 세로 막대형 지금 이 상태죠. 그 상태에서 요거 행렬 전환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1번은 계열 겹치가 음수로 된다 볼까요? 계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 음수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음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계열에만 레이블 선택해 볼까요? 넣어볼까요? 선택하시고 국어만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렇죠. 레이블 추가됐죠. 그죠? 범례는 요거 아래쪽 있죠. 범례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범례입니다. 다음에 27번 보시면 아래의 워크시트를 참조하여 작성한 인덱스 범위 이렇게 됐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인덱스라는 함수는 문법이 범위 그 다음에 행번호 열번호 이렇게 됩니다. 그럼 범위 볼까요? B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D9 여기 있네요. 요 전체 범위가 되고 이게 뭘까요? 이게 행번호 항상 컴퓨터는 행이 먼저예요. 가로가 먼저입니다. 이 범위에서 1, 2 요거죠. 요거고 3열 지금 B2는 건 잠깐만요. B는 여기서부터죠. 그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1행, 2행 요 2행을 말하죠. 요게 그 다음에 3열 1, 2, 3 요거죠. 결국 범위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요점. 그래서 정답은 요게 된다는 뜻이죠. 한번 볼까요? 문제 28번. 피벗 테이블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피벗 테이블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이 부분이 틀렸는데 자동 때문에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고 변경하려면 새로 고침 단추를 클릭해줘야 돼요. 새로 고침 단추를 클릭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외부 데이터를 대상으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으며 3번 피벗 테이블 작성 후에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고 4번 많은 양의 자료 분석하여 다양한 형태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 볼까요? 28번 시트로 오셔서 지금 보시면
요 상태의 피벗 테이블을 만든 것을 그대로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 위해서 요 부분이 보고서 부분입니다. 보고서 필터 부분이에요. 보고서 필터 부분. 요거 행이라고 써 있죠. 열이 써 있죠. 여기가 열에는 요게 해당되는 것이고 밑에는 시그마라는 값에 해당됩니다. 그럼 한번 보시면 하기 위해서 16이죠. 16행에 시작됐으니까 이거를 16, 18 아래 두 개 아래로 내려와서 이걸 클릭해서 삽입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있죠.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외부 데이터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표 범위를 선택합니다. 범위를 여기까지 할 거예요. 범위 지정했죠.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여기 선택했죠. 확인 버튼 눌러봅시다. 그 상태에서 여기 이름 부분이 필터 부분입니다. 이름 부분 요거죠. 이름 부분을 요거 필터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에 뭘까요? 격리부가 있죠. 행, 격리부, 부서명이죠. 부서명을 갖다 행에. 그 다음에 열 레이블, 과장, 뭐 대리 있죠? 그럼 직위죠? 직위를 열에 갖다 놓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운데 값이에요. 상여금 최대값입니다. 상여금 끌어내리시고 클릭하셔서 값 필드 설정을 누르셔서 최대값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평균 실수령액이므로 요 실수령액을 그 아래 최대값 아래로 떨궈 놓고 합계가 됐으므로 다시 클릭해서 맨 아래 값 필드 설정의 최대값이 아니라 평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됐죠? 이와 같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원본 데이터가 피벗 테이블을 요거 바뀐다. 요걸로 확인해 볼까요? 그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급이 이렇게 됐어요. 기본급을 줄여볼게요. 2800 이렇게 주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지금 요거 값이 이걸 바뀌었는데 격리부예요. 격리부의 기본급, 격리부의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실수력이 뭐 바뀔 테죠. 이렇게 됐는데 한번 바꿔놨더니 바뀐 게 없어요.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걸 바뀐 상태에서 여기 디자인을 누르시면 분석을 누르시면 여기 새로 고침 단추가 있죠. 그죠? 새로 고침 단추를 클릭해 보세요. 바뀌죠? 바로 요 단추를 클릭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또한 그 다음에 여기 값 필드 항목에 이걸 클릭하셔서 계산 필드 계산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죠? 외부 데이터로 작성할 수 있죠? 새로운 수식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방금 보여주었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요약하고 보여주는 것이 무슨 기능이다? 바로 피벗 테이블 기능입니다. 다음 28번, 29번 볼까요? 아래 워크시트를 참조해 작성한 VLOOKUP 함수 찾을 값이죠. 이 VLOOKUP 함수는 먼저 계산될 찾을 값이라 합시다. 찾을 값. 그 다음에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열번호죠. 열번호. 그 다음에 일치값. 태그라 합시다. 태그는 정확한 일치일 때는 항상 엑셀은 0이요. 그죠? 0이나 생략입니다. 0이나 생략. 그리고 근사값은 0 이외의 값. 1을 넣죠. 0 이외의 값을 넣습니다.
그럼 볼까요? B3값 하기 전에 먼저 요 범위가 중요해요. B2서부터 B 여기요. B 여기서부터 DO 여기까지네. 이게 범위라는 뜻이에요. 그죠? 범위입니다. 거기에서 찾을 값 B3 값을 잡습니다. B3 값. B3 요거죠. B의 3은 요거네. 그죠? B3 값. B3 값을 찾아서 B3 값을 찾아서 그게 일치되는 3번열, 1번열, 2번열, 3번열이죠. 3번열. 그리고 1번, 2번 이거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다음 30번 보십시다. 데이터 통합이네요. 데이터 통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참조 영역은 최대 3개까지만 추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드는데 3개가 아니라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2번 지정한 영역에 계산될 요약 함수는 함수를 선택하면 요약할 함수로 여러 가지 이러한 함수로 처리할 수 있다. 세 번째, 통합할 여러 데이터의 순서 위치가 동일한 경우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다. 4번, 사용할 데이터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같은 이름표를 사용하면 항목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다. 30번 시트로 오셔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통합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복사합시다. 복사해서 이쪽에 갖다 놓고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안에 데이터 내용은 삭제할까요? 내용 지우기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요거를 통합해 볼까요? 먼저 통합하기 전에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터 가셔서 통합이 있죠? 통합 누르시고 통합 누르시면 미리 통합 누르시면 합계를 할 경우 합계를 선택해 놓고 여러 개 많죠. 그죠? 합계. 그리고 여기 참조를 클릭해 주시고 서울에 여기 다 영역 지정하시고 추가. 그 밑에도 분목도 다 영역 지정하셔서 추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첫행 첫열을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할 경우는 이렇게 돼요. 다시 통합에서 첫행과 왼쪽 열을 선택하고 첫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 그죠? 열, 왼쪽 열, 이게 열이죠. 그죠? 열 방향, 행 방향. 그걸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 누려주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인. 됐죠? 이렇게 되는 뜻입니다.